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술행동과 문화적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눌 텐데요. 그동안 이제 인문학 스쿨과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다면 이런 이론이나 혹은 방법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행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저희 사회적 의제들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또 그만큼이나 다양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는 대통령인 당시에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던 문재인 씨도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는데 대통령도 1인 시위를 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1인 시위를 비롯해서 뭐 촛불 집회나 다양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생각들을 관찰하고 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많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면서 뭐랄까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시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지만은 네네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하는데 뭐랄까 그럼에도 뭔가 제도는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시간 낭비인 것 같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행동으로 세상이 바뀔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가장 소극적인 대답은 적어도 나 하나는 바뀐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제일 소극적인 대답인 것 같아요. 네. 더 나아가서 물론 네, 굉장히 가치 있는 말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기도 하죠. 네,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데 2016년에 국정농단을 규탄하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였었죠. 당시 광화문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메시지 힘을 싣는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비교적 평화롭게 비폭력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2019년에 카탈루니아 독립을 요구하면서 시민들은 거리에 불을 지르고 심지어 새총을 쏘기도 하면서 극한 상황으로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과격한 행동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새총을 쏘진 않아도 장애인들이 장애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거나 혹은 이동권 관련해서 고속버스에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지하철 역사에서 리프트를 타다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목에 사다리를 걸고 지나가는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이런 다양한 행동들을 하는데요. 그렇게 때를 써서 세상이 바뀌냐라고 여전히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분명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단순히 사람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봐도 행정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효과 있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목에 사다리를 건 장애인들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인데 거기서 이제 정책실장하는 변재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협치라는 게 그러니까 관과 민이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게 세련된 홀에서 이렇게 칵테일을 마시면서 하는 우아한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협상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유무형의 압박들을 해야 유관기관이 그것들을 가지고 뭐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예산들이 증액되거나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세상을 바꾸는데 그리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조차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 입장에서는 뭐 기후위기 같은 경우 환경부겠죠. 현재 예산을 급격하게 조정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강렬한 행동을 한다면은 그것을 근거로 오히려 기획재정부나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장애인 이슈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와 대립을 하는 듯 보이지만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이런 강력한 행동들이 있기에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일종의 뭐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데 서로 돕는 관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그 장애인단체 의 경우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관련 문서에서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그 공적인 문서에 등장할 만큼 잘 조직되고 그리고 통일된 행동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정책 위반자들이 상상해내지 못한 새로운 개념과 사업들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탄소 회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이 지구가 기후 위기로부터 더 파괴되지 않고 허용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일종의 예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 이만큼 했으니까 남은 예산이 남은 이제 안전한 탄소 배출량이 이만큼이다 하는 걸 예산 개념으로 접근하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이제 최근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성윤모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을 대상으로 이제 탄소 예산 관련 질의를 했는데 그 성윤모 장관이 전혀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어버버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이 청년기후 긴급행동이라는 단체에서 탄소 예산을 마치 실물 화폐 형태로 만들어서 나눠준 유인물 형태로 나눠주면서 액션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쨌든 행동주의라는 거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인 행동을 하는 행위나 원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다음부터 보여드릴 사례들은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 행동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좀 예술 행동에 가까운 사례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앞부분 도입부를 말씀드리면서 또 이렇게 빼먹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은 급격한 변화를 위해선 과격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예산 같은 경우도 뭐랄까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기획재정부나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변동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 큰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과격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예술행동 사례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전 세계에서 기후 위기를 둘러싸고 행해진 여러 예술행동들을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좀 시사점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는 이미지로 영어로 돼 있죠. I don't believe in global warming. 나는 지구 온난화를 믿지 않는다라는 문구인데요. 이 문구가 의미하는 메시지랑은 정반대로 이들이 물에 잠기는 이미지로 나타냄으로써 역설적으로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는 진행되고 있다는 걸 나타낸 그래피티예요. 아주 유명한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뱅크시의 작업으로 알려졌고요. 영국의 한 강변에 이렇게 설치했는데 여담으로 이 낙서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해요. 다른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이걸 지워버렸대요. 지워버리고 옆에 이렇게 다른 낙서를 해놨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할 때 그 메시지를 어떤 형식으로 어떤 톤으로 전달하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양식을 가지냐에 따라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예술 행동을 기획할 때 이 예술 행동을 누구에게 전달할지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할지 그리고 얼마나 친근하게 전달할지 혹은 강렬하게 전달할지 그리고 단순히 소수의 활동가들 혹은 뜻이 맞는 시민들이 전달하는 걸 넘어서 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참여하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지 이례적이 아니라 얼마나 이 메시지 효과를 좀 오래 남길 수 있을지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사례들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예술 행동들은 잘 기획되면 확장성을 가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곳에서 행해진 예술 행동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19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퍼포먼스인데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얼음이 녹으면 목에 걸린 단두대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의미죠. 그런 의도로 진행된 퍼포먼스고요. 요거는 한 대학에서 이제 미술대학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개발한 퍼포먼스예요. 굉장히 보는 시민들로 하여금 절박함이 느껴지고 위태위태하고 기후위기가 우리 목전에 다가왔다는 인상을 주는 퍼포먼스인데요.
이게 7월에 베를린에서 행해졌는데 같은 달에 미국 아이오와에서도 네, 똑같이 이제 벤치마킹해서 다른 시민들이 진행을 했고 10월에 카탈루니아에서도 진행이 됐습니다. 또 다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도 진행이 됐고요. 참고로 이제 첫 번째 퍼포먼스 때는 이 얼음이 특수 제작된 얼음이라 가지고 잘 안 녹는 얼음이라서 안전하게 진행했다고 해요. 네, TMI였고요. 한편으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XR 뉴스라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는 멸종장이라는 XR이라는 단체의 청년 지부라고 할 수 있는 XR 뉴스에서 진행한 퍼포먼스예요. 머리 위로 이제 빨간 물을 들이붓는 건데 이제 그 앞선 세대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때는 이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탄소를 마구마구 배출했잖아요. 그렇게 남긴 유산들, 네, 검은 유산들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핏빛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는 걸 알리는 퍼포먼스였어요. 이 경우에는 뭐 일부러 따라한 건 아닌데 한국에서도 이제 그린 뉴딜을 규탄하는 퍼포먼스에서 머리 위에 이렇게 회색 잿빛을 붓는 액션이 행해지기도 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린 뉴딜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탄소 배출량 목표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반쪽짜리 그린 뉴딜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청년 기후 긴급 행동에서 여러 활동가들이 진행한 퍼포먼스고요. 이제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저도 기획 과정에 동참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동상에 검은 물을 붓는 이제 액션을 기획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도 있었고 한편으로 당시에 또 얼굴에 또 검은색 물을 부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블랙페이스 관련해가지고 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또 네, 오해가 생길까봐 회색으로 진행을 했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그린 뉴딜과 그레이 네, 그 회색이라는 이미지가 잘 맞으면서 뭐 주요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행동은 강렬한 인생을 남긴다는 점이에요. 특히 강렬한 인생을 남긴 액션 중에 저는 이제 XR 앞서 말씀드린 멸종저항이란 단체에서 진행한 액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영국 재무부 앞에서 석탄에 투자하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붉은 페인트를 소방차로 뿌린 퍼포먼스예요. 앞서 이렇게 거의 피바다가 되다시피 했고 여기 참여한 활동가들은 연행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2019년 5월 앞서서 파리에서 진행된 퍼포먼스예요. 네, 요 트로카데로 광장을 붉은 피로 네, 적셨고 거의 1000리터 가까이 되는 페인트가 사용됐다고 해요.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같은 액션을 진행했어도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 어쨌든 동참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했을 때 이 사진을 좀 어떻게 남겨서 전파력을 강하게 할지도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네, 빡센 강렬한 효과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행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준비해온 사례는 주로 코스튬, 네, 복장을 입거나 탈을 쓰는 것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먼저 기후위기 하면 가장 널리 알려진 이미지가 지난 김도영 집행위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북극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활동가들이 북극곰 탈을 쓰고 기후위기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당장에 닥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기후위기 문제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네, 이게 그 빙하에 고립된 네, 북극곰이었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소까지 네, 지붕 위에 올라간 소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북극곰을 탈을 쓰고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액션을 하는 시민들 이미지고요. 2015년 12월 콥
때도 북극곰이 사용됐고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됐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극지방에 사는 또 다른 우리에게 친숙한 생물인 펭귄 코스튬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코끼리, 돼지, 병아리, 개 등 다양한 동물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건 동물권 활동가들이라 가지고 특히 다양하게 코스튬을 하고 나온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라 피카츄가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필리핀에서 열린 시위인데 이게 대상이 일본 외교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피카츄를 이용해서 기후위기 문제를 알리는 350 나노알지 활동가들 이미지였고요. 한편으로 이렇게 북극곰 탈을 쓰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석유 기업을 규탄하는 활동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네, 여담으로 이렇게 노를 졌던 활동가는 결국에 표류되어 가지고 해양 경찰에게 구조됐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도 코스튬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요. 2020년 3월에 김공룡과 친구들이라고 지금 이제 청년기후 긴급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여러분들이 환경부 장관 타운홀 미팅 액션에 공룡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네, 뒤에 보시면 우리처럼 멸종할래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액션을 펼쳤고요. 이렇게 다인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알렸어요. 만약에 여기서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나타났더라면 굉장히 강력한 제지를 받았겠지만 뭔가 좀 귀여워 보여서인지 혹은 뭐 조명래 장관 또 기후위기에 공감해서인지 막 경호원들이 등장해서 막 몰아내는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 코스튬 복장의 액션들이 갖는 한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은 이제 공룡 코스튬 복장을 함께 하고 액션에 나선 적이 있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이 좀 귀엽게 봐주긴 하지만 좀 강력한 요구들을 펼쳤을 때 아유 쟤들 귀엽네 뭐 옳은 말 하네 하고 지나가는 정도로 보는 게 있어서 좀 역효과도 있지 않나 하고 저기 같이 공룡 탈을 썼던 활동가들은 좀 아쉬워하기도 했어요. 네, 요거는 같은 김공룡과 친구들이 3월 포스코 주주총회 앞에서 액션을 했을 텐데요. 지금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또 기후위기를 외치는 활동가들 옆에서 그 민주노총 활동가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개로 집회를 했지만 서로 같이 좀 뭐랄까 적색과 녹색이 연대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여기서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예술행동들이 확장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 2020년 9월 기후위기 부산 비상행동에서도 이렇게 공룡탈을 쓰고 기후위기 문제를 알리면서 멸종저항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참 앞서 이제 빠뜨리고 말씀드린 게 북극곰이 극지방에 있는 생물이라서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생물이라면 공룡은 우리에 앞서 기후 변화로 인해 기후위기로 인해 멸종된 생물이라는 의미에서 너희도 지금 우리처럼 멸종될지 몰라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좋은 예술행동은 장소와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장소를 포인트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기후위기 관련해서 많은 액션들이 다인 퍼포먼스를 진행해요. 네, 길바닥에 드러 누워서 멸종을 표현하는 퍼포먼스인데요. 보시는 이미지는 2019년 4월 베를린에서 멸종저항이라는 단체가 벌인 퍼포먼스입니다. 네, 그냥 광장 바닥에 다 드러 누워 있죠. 그리고 이건 2019년 10월에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다 드러 누워 있는 다인 퍼포먼스를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인 퍼포먼스를 어떤 광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한 번은 4월에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서 진행을 했어요. 네, 위에 이제 거대한 고래 화석이 있고 뭔가 그 계단이나 건물 외벽이 되게 장엄한 종말을 나타내는 듯한 효과를 내죠. 그리고 이렇게 햇빛이 일부만 들어와서 되게 이런 뭐랄까 묵시론적인 분위기를 더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서 진행한 퍼포먼스만큼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서의 퍼포먼스가 더 강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고래 화석을 직접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겠지만 이렇게 장소 선정을 잘 해서 뭐랄까 멸종을
위험을 더 잘 알렸던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2015년 11월에 파리에서의 예술 행동인데요. 당시 유엔 기후 서밋에 맞서서 파리 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행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이 유엔 기후 서밋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 당국이 행진과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신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어요. 시민들은 비록 이 자리에 오지 못하지만 신발이 대신해서 행진한다는 의미였고요. 요거는 2020년 9월 네, 지금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연대체에서는 9월을 기후위기 집중행동의 달로 삼고 다양한 행동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때 9.12, 9월 12일에 전국 동시다발 행동들을 펼쳤어요. 네,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건 전북에서 파리와 같이 신발들을 모아서 네, 시민들의 집회를 대신한 네, 사진입니다. 경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멸종저항 선언을 하면서 네, 요거 오늘 진행한 네, 사진이에요. 9월 24일 목요일 네, 오전에 물론 따끈따끈한 이미지인데 한편으로 서울에서는 이제 윤술광장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보시면 이제 계단형 구조고 위에 거울 같은 이제 조형물들이 있어가지고 기획에서 의도한 건 아닌데 마치 좀 물에 잠긴 모습 같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장마를 굉장히 혹독하게 이번에 겪었잖아요. 네, 그와 관련된 메시지 같다고 느끼신 분도 계셨고 아무튼 네, 여기서의 또 진행이 좀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언택트 시대의 기후 행동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앞선 이제 흥미로운 사례들을 또 해보려고 하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모이는 것조차 쉽지 않고 많은 행동들의 제약이 있는 요즘인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례는 언택트 시대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입니다. 네, 앞서 보여드린 이제 신발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보낸 신발들을 전시하는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언택트 시대 기후 행동이라 할 수 있고요. 이와 비슷하게 최근에 네, 서울 서부 지역 노점상 연합에서 마포구청을 규탄하기 위해서 네, 곰돌이 인형을 대신 시민들 대신 참여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네, 머리에 이렇게 단결투쟁 빨간 띠를 네, 강렬한 이미지의 빨간 띠와 귀여운 이미지의 곰돌이가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고요. 한편 더 앞서서는 이제 언택트 시대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2017년 12월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에서 빈 의자에 새긴 약속이라는 또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실제 집회에는 이 빈 의자들을 시민들이 하나씩 채워주면서 네, 가득 찬 상태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뭐랄까 대리 참석하는 형태, 네, 조형물이나 혹은 여러 가지 소품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형태가 있는 한편 자전거를 이용해서 행진하는 형태의 액션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는 기후위기 충남행동에서 탈석탄 자전거 대행진을 한 사례고요. 충남뿐만 아니라 충북에서도 네, 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도 똑같은 색깔의 티를 입고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멸종저항 브링턴 지부에서는 바이크 스웜이라고 이렇게 깃발들을 꽂고 자전거 행진을 하기도 했어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마스크를 쓴 채요. 한편으로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기도 했어요. 동물자유연대나 카라 등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이제 복날을 맞이해서 네, 복날 맞이했다기보다 이번 복날에는 네, 개를 먹지 말자. 네, 고 캠페인하는 사례고요. 최근에는 이제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정부의 강력한 제지에 의해서 진행하지 못한 바 있어요. 네, 일반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9대 이상 10대부터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면은 위법이래요. 네, 정확한 정보는 아닐지 몰라요. 네,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한편으로 드라이브스루 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기후행동 사례는 아닌데 2020년 5월에 쿠카 로제타라는 포르투갈 여가수가 차량 위 콘서트를 진행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뭔가 어떤 선거 유세 차량처럼 기후행동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 그리피스 서울 사무소에서는 홀로그램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네, 각계각층 시민 33인 대표를 선정해서 뭐 일반 부부부터 학생들 등등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홀로그램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한편 지금까지는 뭔가 다 현장 기반,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몇 명의 활동가들이나 기획자들이 참여하는 형태였다면 아예 현장이 없는 기후 행동들도 있습니다. 지금 소개드릴 사례는 350.org라는 기후단체의 일본 지부에서 진행한 캠페인인데요. 네, 모시모시 여보세요라는 뜻이죠. 네, 모시모시 캠페인인데 이제 석탄에 투자하는 금융들에 항의하고자 이런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석탄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을 세계 은행들을 딱 줄을 세어봤더니 1, 2, 3등이 다 일본 기업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지부에서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네, 보시는 자료가 석탄에 가장 많이 투자한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인데 요 세 기업 다 일본 기업이어서 좀 눈여겨볼 점은 뭐랄까 스크립트를 미리 짜가지고 똑같은 메시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런 문제 상황을 항의하기 위해서 자기의 언어로 얘기하게 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뭐랄까 진상을 부리기보다는 정중하게 대하면서 설득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2021년에는 좀 달라진 수치를 볼 수 있을까요? 한편 이런 전화 말고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이용한 액션들도 있는데요. 먼저 좀 많은 활동가들이 굉장히 이제 재밌게 봤던 사례인 온라인 퀴어 퍼레이드, 우리는 없던 길도 만들지라는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모이질 못하니까 온라인에서 대신해서 행진을 하자는 의미로 자기 아바타를 만들고 그 아바타에 해시태그를 걸어서 올리면 이렇게 사람들이 도로를 점거해서 행진하는 형태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행동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뭐랄까 트롤링을 당하기도 했어요. 일부러 저 태그를 걸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시흥 에코센터 초록백옷이 기획한 피켓 만드는 사례가 있어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란 연대체에서 만든 피켓들을 가지고 자기 이제 그 피켓들 중에 하나를 고르고 자기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과 피켓을 합성해주는 사례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사진을 잘못 찍어서 이렇게 옆으로 나왔어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적 실천 사례인데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죠. 이제 예술행동과 문화적 실천인데 좀 문화적 실천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어쨌든 앞선 예술행동이나 기타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합시다. 뭐 배출 목표가 굉장히 상향된 형태로 제도가 바뀌고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 그 바뀐 세상에 살아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미리 좀 그려보는 시간이고요. 문화연대 창립 선언문에서 일부 내용을 따왔는데 단순히 경제나 사회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 그리고 문화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앞서서 아무리 좋게 사회 제도나 경제 제도를 바꿔도 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좀 삶의 양식들, 문화까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농부시장 마르쉐가 그 모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하는 농부들과 직거래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리고 중간 마진을 좀 덜 돌리고 또 유기농 농법들을 통해서 재배된 채소를 거래하는 시장이죠. 한편으로 또 이 다양한 행사들에서 굉장히 많은 일회용품들이 사용되는데 마르쉐는 누구보다 먼저 이렇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을 이용해서 장터에서 활용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마르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열릴 텐데 지금은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들이 열리기 힘든 상황이지만 트래시 버스터즈라는 이제 회사에서는 다회용 식기들을 만들어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텀블러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현장에서 어쨌든 이런 현장에서 주어지는 물품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가 모든 식기를 들고 다니긴 힘드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점점 많은 곳에서 이렇게 다회용 식기가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기후정의 창작 집단을 선언한 예술가 단체들도 늘고 있어요. 이전에 뭐 페미니즘 관련해서 뭐 영국 단체가 출연한다거나 한 적은 있어도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이제 예술 집단들이 많이 등장한 바는 없는데 콜렉티브 딩굴이라는 곳에서는 기후정의 창작 집단으로 선언하면서 관련 활동들을 이어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뭐 일단 세미나를 열면서 예술인 세미나를 열면서 다른 여러 단체들과 함께 뭐 기후 카페를 구상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문화연대에서는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만화를 연재하고 있기도 하죠. 네, 한편으로 멸종 위기 동물을 이용한 카드 게임이 개발되기도 했어요. 네, 윌든이라는 곳에서 지구에서 다양한 생명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물 다양성에 관심을 갖기 위해 제작했는데요. 최근에 텀블벅 프로젝트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이제 펀딩에 성공해서 제작과 배급에 돌입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멸종 위기종들을 카드로 만들었고 그 뒷면에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만둬야 할 일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 앞서서 준호라는 카드를 만든 윌든에서는 에코라이프를 소재로 한 월간 잡지를 내기도 해요. 네, 지구생활 안내서 바질이라는 이름의 잡지인데 숲, 나무, 뭐 기후위기 생명, 먹거리 등등 좀 우리 교통 등등 이제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들을 콜렉션해서 네, 펴내고 있고 또 동명의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운용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좋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다양한 글을 연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의식주라고 생각했을 때 쿨루핑하는 사례들도 있고 많은 건축주들이 좀 탄소 배출을 덜 하는 방식으로 제작 공법들을 바꾸고 있다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먹거리라고 했을 때 이제 유명한 커뮤니케이터인 조천호 교수도 기후위기 막을 해법 중 하나는 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등 공장식 사육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매우 많다고 해요. 그 소들이 뿜어내는 메탄뿐만 아니라 그 육류들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탄소들이 배출된다고 하는데 채식이 점점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그 윤리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차들이 내연 차들이 많이 줄 것이기 때문에 보행 문화도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네, 실제로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하고요. 네, 한국에서는 아직은 자전거 도로가 비교적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편이지만 점점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네, 도시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